지원 본격 내신 분석 국어 파트를 맡은 강사 김영아입니다. 한원고, 이사고, 그 다음에 미가고 순서로 일단 내신이나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원고는 집중 60%, 수행 40%.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의 선택형 및 선호 수령이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수행평가 영역들을 보면은 독서 일지, 독서 영역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 2에는 문법학습 수행고라고 되는데 이제 교과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중간에 먼저 쪽지 시험이나 뭐 빈칸 테스트 이런 것들을 보는 걸로 수행평가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 위주로 수행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시험 범위는 창립 교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창립 교과서 기준으로 해서 2, 3단원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중간고사에 기출이 됐었고요. 작품 수로 따지면은 문학작품 3작품 정도의 문법 한 파트 정도 들어가고 외부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시 하나 선정해줬었고 그 다음에 작년 3월 모의고사에 들어갔던 비문학 질문과 현대시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단원별 문항수를 보시면 지금 교과서에 해당되는 2, 3단원 부분이 지금 한 20문항 정도 좀 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외부 질문도 지금 10문항 정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본다면 선택형 25문항에 그 다음에 선호수령 5문항, 총 30문항 그리고 출제 영역으로 본다면 교과서 본문이 70% 정도 그리고 외부 질문이 30% 정도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문항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5번 문제는 나의 시적 상황에 대한 타자의 정도와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시는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시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비슷한 유사한 정서나 주제를 가진 이제 또 다른 시들 5개를 배치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뿐만 아니라 외부 작품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어떤 주제나 어떤 정서까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도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 어떤 그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를 주로 출제했다면 한원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문제. 그래서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 의문 변동이 일어났는데 일어나게 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요.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떻게 발음하는지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와 관련된 보기 박스를 넣어서 문제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출제가 되는데요. 서술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조건에 부합해서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중학교 현재 여기 윤술, 미강, 중학교 기준으로 은가랑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어에서 서술형을 출제하고 윤술 중학교 말고는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부합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따로 하지 않으면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지만 또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뭐 깊이 있는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정말 꼭 필수적인 내용들만 묻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논술형을 출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급 컷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등급 컷을 살펴보면은 1등급 컷이 96.4, 그리고 2등급 컷이 92, 그리고 3등급 컷이 87.9. 1등급 컷은 미간고도 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대신 미간고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원고는 더 등급 컷 간격이 좀 더 촘촘하다는 거. 그래서 미간고 같은 경우는 뭐 3등급 컷이 뭐 80점 초반대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유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위권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등급 컷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문법 같은 경우도 단편적인 어떤 내용을 묻는 단답형의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고 대신에 보기 박스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능형 문제들로 구성되어서 중학교 때처럼 단순 암기만으로는 절대 성적을 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공지해줬던 외부 작품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외부 지문의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고 또 이거 말고도 학교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 외부 지문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른 점이 선호수령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거의 단답형에 가까운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등급컷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사고입니다. 미사고 역시도 창비 교과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여기도 지필 60에 수행 40. 여기는 이제 선호수령이 없고 100% 선택형으로만 출제되고 있고 수행평가도
다 지금 보면 교과 내용 위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이라던가 뭐 배움 성장 기록이라고 했지만 뭐 학교에서 나눠주는 이제 그런 학습지 같은 걸 잘 모아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태도 점수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 범위는 제가 2학기 기준으로 가져왔는데요. 보니까 여기도 문법 한 파트 정도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학작품 기준으로는 뭐 한 두세 작품 정도 들어가는데, 이 학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외부 지문이 거의 10여 작품 정도 학교에서 미리 지정을 해줘서 이 내용들 위주로 나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단원별 문항수가 거의 교과서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 6, 7단원이라고 해서 그 단원 수는 좀 많아 보이지만 문제 수는 11문항, 그리고 외부 지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거 보입니다. 네, 출제 방식은 선택형 100%에 출제 영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본문보다는 외부 지문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 네, 예시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번 문제. 이사고등학교는 일단 그 문제 페이지 수 자체가 엄청 많은 편에 속하는 10페이지가 넘어요. 그 이유 자체가 문제에 항상 보기 박스를 넣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보기를 바탕으로 우리 시를 이해하는 내용을 적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외부 지문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선정해주지 않은 외부 지문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런 관련지어서 푸는 문제들. 네, 역시나 여기도 보기가 엄청 길죠. 그래서 보기와 비교해서 우리 지정된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 네, 그리고 여기 문제 같은 경우도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지정해준 작품이지만 그 작품 이외에 또 다른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외부 지문을 또 출제해서 두 개를 서로 비교 감상하는 문제. 또 문제의 길이 자체가 역시 엄청 길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문법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하는 것보다도 문법 문제가 훨씬 더 길어졌죠? 무조건 모든 문제에 다 이렇게 보기 박스에 긴 글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글을 반드시 읽고 풀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형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역시도 다 문법 문제. 문제의 길이가 엄청 길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등급 컷 보시면은 아무래도 하는 것보다는 국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사하고 시험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등급 컷도 조금 더 낮은 편이죠. 89.2, 2등급 컷은 83.7, 그리고 3등급 컷은 78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2학기 1차 지필평가의 경우는 지난 1학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90점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네, 교과서 본문보다는 미리 공지해줬던 외부 지문의 출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편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외부 지문 대비 제품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단답형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보기 박스를 활용한 수능형 문제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단순 어떤 내용 암기만으로는 성적 내기가 힘들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학교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딱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뭔가 파트가 딱딱 나뉘어서 출제되는 게 아니라 모든 파트에서 기본 베이스로 독해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문법 문제라고 하더라도 보기 박스에 긴 글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긴 글을 읽어내는 독해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모든 어떤 파트에서 독해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문제들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페이지 수가 거의 12페이지 이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선택지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시간별로 요령이 미리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사 강경고인데요. 네, 여기는 천재교과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필 60에 수행 40. 아까 조금 앞서 보여드렸던 학교와는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수행평가에 이런 모둠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수행평가의 목적 자체가 이런 지필평가로 평가할 수 없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는 게 목적인데,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평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교과 위주의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학교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모둠활동이라던가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이 수행평가에 포함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앞서 봤던 그 학교들과 동일하게 교과 내용 위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 독서에 대한 것들. 네, 그 다음에 이 학교는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하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시험 범위가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학작품 한 3개 작품, 그리고 문법 한 파트
이 정도 토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단원별 문학수도 보시면 정직하게 교과서 내에서만 거의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도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비율도 비슷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네, 출제 방식은 선택형 100%, 그 다음 출제 여력, 앞학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교과서 본문에서 거의 90% 가까이 출제된다고 볼 수 있고, 외부 질문은 10% 정도. 네, 문제도 어때요? 앞에 학교들보다 문제 길이가 훨씬 더 짧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다 지금 문학 문제인데 단순 어떤 이 문학의 표현상의 특징들을 묻는 문제. 대신에 이제 이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변별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보기를 구성하는 방식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번 문제 같은 경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것을 묻는 문제였는데 보통은 하나인 게 답인 리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는 1학기에도 한 번, 2학기에도 한 번 저렇게 하나로 답이 구성된 거를 정답으로 출제를 해서 약간 우리 학생들 헷갈리게 해서 변별력을 좀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이런 식의 문제들이 그나마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학생들의 어떤 정답률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강고가 1학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학기랑 다르게 2학기에서 조금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이제 외부 지문을 조금씩 출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전까지는 정말 교과서만 달달달 공부하면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 2학기부터는 아예 공지해주지 않은 이런 외부 지문들을 출제를 해서 좀 학생들의 변별력을 좀 이제 기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과서 작품과 어느 정도 주제가 유사하다거나 학원을 다닌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해서 뭐 이렇게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이전과는 조금 다른 변화를 보입니다. 네, 이제 여기도 이제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학교들과는 달리 이제 보면 딱 보면 보기 박스 딱 이렇게 없이 그냥 단편적인 지식들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등급 컷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급 컷은 높습니다. 왜냐면 문제 자체가 쉽고 미강고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그 상위권 학생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등급 컷은 96.8 대신에 이제 등급 컷 간의 간격이 좀 넓은 편이죠. 그래서 2등급 컷이 90점까지 내려오게 되고 3등급 컷이 85점. 그리고 교과서 지문 위주로 출제하고 있긴 하지만 교과서를 정말 충실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막 조그마한 작품들까지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올 경우에는 아예 학교에서 미리 작품명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작년 2학기부터는 미리 공지하지 않은 작품들도 이제 출제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을 주로 출제하지만 모두 고르기 이런 식의 유형의 보기 구성을 통해서 정답률을 낮추고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매일 국어 과제. 국어 같은 경우는 주 1회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만으로는 내용이 이제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익히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루 30분 정도 투자를 해서 매일매일 국어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매일 국어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방학 때 사용했던 매일 국어 과제 주간 과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 목, 금 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분량을 제가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풀라고만 하면 거의 학생들이 안 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우리 전용 앱에다가 해설 강의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 해설 강의는 10분 정도 내외 정도 되는 강의를 올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제 댓글로 이제 인증샷과 이제 맞은 개수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때는 1대 클린이라고 해서 빈칸이나 OX 이런 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개념을 완성하는 이제 과정인데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또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찍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일단 우리 주간 테스트를 볼 때에는 이런 빈칸이나 OX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내용을 꼼꼼하게 개념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연문제입니다. 작년에 실제로 사용했던 건데요.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 출제하고 있는 문제
유형과 비슷한 전국의 기출 문제들을 뽑아서 최대한 이제 실전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문제 순서라던가 유형이라던가 이것을 동일하게 배치를 해서 매주 이렇게 실전 감각을 익히고요. 마지막은 파이널 손필기 노트. 이건 제가 직접 제작한 이제 손필기 노트인데요. 관련된 내용들, 문법이라던가 아니면 시, 소설 이런 것들 자습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한 10종의 문제집들 정도를 제가 다 살펴본 다음에 그 내용을 모두 다 담아가지고 손필기 노트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직전까지 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좀 봐야 되는 이제 관련 시모음까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예를 들면 시험 범위가 이육사의 광해였다. 그러면 광해만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또 다른 주제 아니면 그 작가의 또 다른 시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모아서 총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